네, 안녕하세요. 이슬투자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밤사이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런 급격한 하락은 아마 팬데믹 이후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도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때는 질병이고 지금은 관세인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미국은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나마 뭐 정치 때문에 여기서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의 현재 코스피 위치가 24년도 기준으로는 완전 저가 내려갔고, 23년도에 거의 초창기 빼고 이 저점 부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뭐 지금 현재 24년도 이때 엔캐리, 계엄 이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3월달에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인데요, 현재 위치가 최근 4년의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위치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렸냐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장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에 이 하락 지점 밑에까지 다 내려온 상태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이 시간에 환율을 한번 볼게요. 계엄 때나 올라왔던 거의 1480원 근방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고, 미선물이 다행히 지금 버텨주고 있긴 한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관세를 보복을 했죠. 34%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경고를 또 한 번 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4월 8일까지 똑같이 보복을 했던 34%의 이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의 불안감 중에 하나가 이 50%의 추가 관세를 진짜 트럼프가 부과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트럼프가 이대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바닥을 잡히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근데 트럼프가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이거를 철회하지 않았으니 한 번 더 충격을 줄지에 지금 이런 경계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가 중국의 34%의 관세를 토탈하면은 거의 50 몇 프로의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고, 유럽에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앞에 합치면 거의 뭐 한 30% 이상, 이런 관세들 모든 나라들한테 관세를 부과했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25% 부과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한테 이 관세를 부과한 거는 결국 나중에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내려가고, 그게 지금 미리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말한 이 관세 부분이 시장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있고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그 34%의 관세, 그리고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때렸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경고를 했죠.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할 것이다. 거기서 중국이 지금 오늘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처럼 끝까지 맞선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지금까지 34% 때리면 똑같이 34% 때리고 이런 걸로 때리다가 이번엔 중국이 말만 했죠. 물론 다른 기업들 뭐 제한부터 해서 이런 거는 하긴 했는데, 그런 것 떠나서 이 관세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국이 더 추가로 걸지는 않았죠. 걸진 않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50%를 추가 관세하면은 우리도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는 이런 자존심을 살리는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무언가를 지금 보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중국은 지금 한번 참고 넘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원래 같으면 바로 그 경고의 수위를 더 높게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공은 트럼프한테 넘어갑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이 50% 추가 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 역시 그냥 말만 한번 세게 하고 서로 자존심을 살리는 이런 형태로 넘어가느냐. 자존심만 살리고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현지 시간 4월 8일 이 시간에 트럼프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자존심상 그냥 발언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말한 이 부분을 맞다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흔히 중국 미국 한번 싸워보자라고 가느냐, 이걸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중국이 한번 말만 하고 자존심만 살리고 그냥 서로 경고만 하고 넘어가느냐, 어떻게 해석을 트럼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50% 추가 관세를 진짜 할 것이냐 말 것인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유럽인데, 유럽이 현지 시간 이번 주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협상으로 가느냐인데, 일단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다 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정도 빼고는 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투표가 이번 주에 열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지금처럼 협상의 의지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여기서 더 세게 때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지수를 흔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보복으로 간다고 하면 유럽 역시 되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보복 관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역시 한 번 더 무언가
무언가의 또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한번 지수가 흔들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냥 관세에 대해서 협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유럽의 지금 행동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날리고 한 70개국 이상이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협상을 시작한 것 중에 가장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제 총리랑 전화통화로 이제 관세도 협의하고 팀을 서로 보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 예전에 미국과 일본이 한번 합의를 했던 이 플라자 합의까지의 이런 형태로 가느냐, 이런 관세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적극적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이 지수의 움직임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태고 대행이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이 솔직히 다른 나라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만 봐도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상승했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일본은 5% 이상 올랐죠. 그리고 협상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호주도 보면 2%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가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높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협상을 잘 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환율도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이유도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세게 싸우지 않기를, 이걸 바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지수의 중장기 관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지수를 맞추는 거는 신도 못 맞추는 게 지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V자가 나오면 너무나 좋긴 한데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과연 지금 이렇게 하락한 곳에서 미국은 이 정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 여기서 바닥을 과연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비비는 듯한 느낌, 미국도 마찬가지죠. 비비는 듯한 느낌이 나와줘야 그래야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고, 오히려 V자 반등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 폭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바닥의 힘을 다지는, 응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에 따라서 다른 게 있겠죠. 단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중장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 장은 결국은 테마 장세입니다. 대형주가 움직이고 대형주가 활발하고 이런 경우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뭐 하루 이틀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결국 테마 장세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테마 장세가 활발하냐면, 지금 지수의 위치도 결국은 올라갔다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일봉으로 봐도 결국은 이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갈 순 없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무언가가 좋은 현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의 상승 이런 게 나와야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이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 밑에서 움직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안에서의 결국 우리나라는 박스권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테마,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속한 섹터들이 결국 움직임이 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의 최대 이벤트죠. 지금 정치, 정책,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좀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이렇게 지수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순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정치랑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뭔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정치나 정책이나 일반적인 테마, 일반적인 상승하는 섹터 다 똑같습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결국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거는 다 정책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전에 뭐 2차전지 오를 때도 결국 2차전지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도 역시 무언가의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잘 캐치해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테마의 그런 매매를 하는 거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이 정책이라는 게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지금은 정책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좀 더 수익을 늘리기에는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세. 결국은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트럼프를 보는 이유는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증시가 트럼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러 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협상 카드를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우리한테 말한 게 뭐 조선 쪽도 있었고, 그리고 알래스카 쪽도 있고, 곡물이나 뭐 소고기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넓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협상 카드를 어떤 거를 내놓느냐,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하는 거죠. 정치, 정책, 그리고 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 그리고 협상 카드로 미국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중장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닥을 과연 어떻게 잡히는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여기 바닥을 어떻게 잡히는가.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분명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나중에는 건너가서 투자를 할 건데 그런 투자들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관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중장기에 대한 시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를 밑에서 잡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바닥에 있는 거를 무조건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칼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칼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밑에서 손잡이를 잡으면 다행인데 칼날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칼날을 잡으면은 피가 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다치면서 보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칼날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안전할 때 우리가 이 손잡이를 잡느냐.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해드립니다. 아예 바닥이 다지는 작업을 올라가서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지수가 흡수를 할 때 관세가 해결되면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이 악재의 부분을 결국 악재도 소멸이 나오니까 악재 소멸로 다가올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면서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관세가 해결이 되면은 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딩이 먼저 우선이고 이게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 이렇게 뭔가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테마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후에 지수가 안정된다고 하면은 맨날 내려가진 않거든요. 결국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지수 연동 섹터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추후에 전략을 정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이벤트인 대선 쪽을 노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긴 좀 그렇죠. 현금이 100%면 아까 말씀드린 좀 칼날을 좀 베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금 100%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칼들 다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이 다져질 때 그때 안전하게 그때부터 중장기 분들은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오늘 밤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조만간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